이번에는 교육 이야기를 통해서 진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좌우 극한 대결이 왜 문제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미국 교육 역사상, 대학 입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그랬는데요. 뭐냐면 긍정적인 인종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은 일단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종차별을 한다는 것이 affirmative action이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로 이제 아이비리그, 하버드 대학 이런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미국에서는 원래 아이비리그 대학이 백인 중산층 이상 기득권층의 자제들만 가는 대학이었습니다. 하다가 70년대부터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뽑게 되죠. 다양하게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문제는 주로 이제 흑인 가족이나 히스패닉이라고 그러죠. 남미계 가정들이 교육에 그렇게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나 남미계 학생들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기가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쿼테제로에 의해서 대개 이제 15%에서 20% 입시생이, 하버드 대학이 1년에 신입생을 1600명 정도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15%에서 20%를 선발하니까 한 300명 정도를 흑인 학생과 히스패닉 학생들한테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하니까 성적이 뛰어난, 공부를 잘하는 아시안계나 백인 학생들하고 경쟁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입학이 훨씬 쉽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농어촌 지원 대상이나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인데, 우리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한국이 좀 더 발전이 나은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원외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정원 내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을 하고 있지만, 정원 외로도 이런 배려 대상을 이제 선발하는 선발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 정도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정원 내에서 이렇게 뽑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백인들보다는 아시안계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아시안계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과외도 많이 시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정말 많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어포머티브 액션, 차별적 인종차별 때문에, 이 긍정적 인종차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요, 아시안계 학생들은 그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죠. SAT에서 2400점 만점에 거의 2400점 만점을 맞아야 아이비리그 대학에, 그것도 안정권이 아닙니다. 거의 그래도 입학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학생들하고는 거의 100점 이상 차이 나고요.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하고는 한 200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시안계 학생들 주도로 이것을 몇 번 소송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계속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났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합헌 판결을 나고요. 참고로 미국은 대법원과 상원에서 이것을 판결합니다. 그죠?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미국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요번에 지난주에 하버드 대학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대한 소송에서 두 건에 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6대3으로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6대2로 판결이 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6대3으로 이렇게 6대3이 된 이유는, 지금 미국의 대법원의 구성이 극우가 3명이고요. 극좌가 3명입니다. 그리고 중도 우파가 3명. 그러다 보니까 우파가 6명, 좌파가 3명인데, 하버드 대학은 왜 6대2가 됐냐면은, 그 좌파 대법관 중에 한 명이
하버드 대학교 이사회 멤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해관계 충돌로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6대2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교육계에서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소수계를 중심으로 막 시위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좌파 대법관들은 막 반대 성명을 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흑인 인종차별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수정해 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인종차별은 해결이 안 됐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번 판결의 진정한 행태는 사실은 우파들의 반란이거든요. 미국은 지금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지사라든가 의회는 공화당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법부도 계속 우파 판결이 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 낙태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난리가 났고요. 주에서는 이 공화당이 주지사라는 주에서는 크리티컬 레이스 시어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차별이 인종 차별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제도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은 인종 차별은 해결이 안 된다. 이것도 이제 진보의 이론이죠. 좌파의 이론인데 이것을 학교에서 계속 가르쳤거든요. 일부 우파가 점령하고 있는 일부 주에서는 이것도 의회에서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중고등학교에서 크리티컬 레이스 시어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파적 판결이죠. 이래서 좌우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판결도 좌파들이 바이든 대통령도 정말 유감이 많은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학들이 이런 판결이 있다고 그래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걸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좌우의 대결을 보고 있지만 저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좌파가 보수화가 됐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대규모 패러다임 전환 시대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은 다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인종차별 문제도 이전에 지난 100년간 이루어졌던 모델, 그 프레임으로 좌파들은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입니다. 예전 프레임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은 옛날 방식으로 인종차별 정책을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좀 더 발전된 인종차별 문제가 해소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힐러리가 도전했지만 두 번 다 실패를 했죠. 그렇지만 흑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미국에서 근무해봐서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정말 세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이 유색인종들, 저 같은 유색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인종차별이 센 나라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민족 외에는 거의 이렇게 거의 심리적으로 차별적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태어났잖아요. 이거는 정말 큰 진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거죠. 그리고 뭔 일이 생겨났습니까? 이건 문화적으로 보면 되거든요. 헐리우드에서는 지금 최근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깨달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인어공주 영화가 개봉됐죠. 그러면서 흑인 인어공주가 나오면서 많은 그 화제거리가 됐죠. 근데 그 이전에 그 아마존에서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비디오 서비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반지의 제왕 그 천년 전 이야기 프리퀄이라고 그러죠. 천년 전 이야기를 뭐 1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시즌 1을 이게 릴리스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원래 반지의 제왕 본편에서는 백인이 주인공이었는데 흑인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이렇게 할리우드도 대작의 흑인이 주인공으로 만들고 이런 이유는 이제는 흑인이냐 백인이냐 아시안계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사실은 평등의 문제는 이게 보이는 외적 환경의 이 차별 문제보다는 심리적 차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흑인이야, 쟤는 백인이야, 얘는 히스패닉이야, 얘는 아시안이야. 이걸 서로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이 인종차별을 무의식 속에 심화시키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는 데이터로 모든 것을 알고리즘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무의식 쪽에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가져가면은 인공지능 자체가 그런 편견을 더 강화시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어퍼먼티브 액션 판결은 사실은 우파들이 우파적 판결을 한 겁니다. 한 거지만 이게 인생은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그런 우파적 판결이 오히려 저는 더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본 거예요. 이제는 인종차별을 그렇게 예전 100년 전 모델로 보면 안 된다.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접근을 해야 발전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남녀 양성평등은 이제 여성평등, 여성 권리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인종차별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미 영화의 주인공들도 흑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거의 할리우드나 유럽의 영화들은 대부분 유럽에 제가 이제 원래 역사는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사극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의 바이킹족들하고 그죠? 바바리안족들. 그것을 왜 보게 되냐면 독일과 북유럽이 왜 지금 저렇게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그 역사 500년 전, 1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흑인 주인공들이 나와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때의 흑인들이 거기 어떻게 있냐 이거죠. 그것도 기적으로 나오거든요. 기적으로 나오고 2, 3년 전에 아주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끈 미니 시리즈, 그죠? 브리저튼에도 흑인 귀족, 그 남자 주인공이 흑인이잖아요. 흑인 귀족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남녀 차별에서 양성평등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것 자체를 없애는 진일보된 단계로 가듯이 이제 종교, 이제는 이제 그 인종차별도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좌파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극진보입니다. 그렇지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진보와 좌파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물론 좌파가 진보적 가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파보다. 그렇지만 프레임은, 제가 얘기하는 프레임은 보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누이 한국에는 보수 좌파와 보수 우파밖에 없다. 지금 좌파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은 전부 30년 전에 만들어진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좌파들도 좀 더 한 단계 발전된 프레임으로 본인들이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법이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 패러다임 시대에는 정말 패러다임, 생각과 행동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